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민 관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그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 이게 움직이다는 뜻이고요. I am은 in이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즉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이민, 그다음에 이주는 이제 에미그레이션이 되겠죠. 에미그레이션. 그래서 접두사만 알고 있으면 이가 EX, 아웃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주,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민, 뭐 이렇게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냐, 나가냐에 따라서 이미그레이션, 에미그레이션 이 단어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 글에서의 핵심은 지금 보더, 미국의 지금 멕시코 국경이 지금 그 이민을 막으려고 좀 세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좀 완화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 때 이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국경 장벽을 세웠죠. 자, 근데 그것이 is not the problem. 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국경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이민에 관련해서 단어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fugee 이거 많이 나오죠. refugee. 고향이나 나라에서 박해나 전쟁 또는 이 폭력 때문에 강제로 떠나야 했고 또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refugee. 이들은 주로 이제 UN 난민기구에 의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 특히 refugee는 이미 본국 밖에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핵심어예요.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적으로. 그게 refugee고요. 그다음에 asylum seeker라는 것은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표류하고 있다거나, 원래 asylum이 이제 안식처라는 뜻이니까 안식처를 찾는 사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을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심사 대상자가 이제 asylum seeker라고 하고요. displaced person이란 말이 있어요. 자, place가 원래 장소잖아요. 이 장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전쟁 또 자연재해 또는 박해로 인해 강제로 집이나 고향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refugee는 이제 국내외가 아니고 국외로 갔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국 내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뭐 내부 이재민이란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displaced 하면 뭐 이재민이란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displaced person은 난민과는 달리 반드시 국경을 넘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 국내의 어떤 그 이재민이라는 뜻도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isplaced. 그래서 세 개 단어, 일단 단어 정리하고요. 자, 미국에서의 쟁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건국 이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바마라든지 이런 존 브레넌, CIA 국장 같은 사람은 난민을 수용 찬성하는 입장이 이제 대변하는 것인데, 난민을 면전에서 외면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난다. 미국은 용광로다. 우리가 멜팅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멜팅 포인트, 용광로다. 그 용광로에서 다 녹아든다는 그런 멜팅 포인트, 용광로와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이제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그런 심사를 거쳐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라든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반대 입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국가 안전이 우선시 된다. 그리고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피면서 난민 속에 테러리스트가 없는 것을 입증 전에는 수용 불가.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탁월한 그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미국 제39대 대통령이었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거의 100세죠. 24년생입니다. 1924년생.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1977년부터 81년 사이에 대통령 시절에 80년에 난민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카터가 잘한 일이. 그래서 Refugee Act, Act가 명사로 쓰면 법안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Refugee Act를 이제 1980년 난민법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난민의 정의를 아까 내렸고요. 연간 난민 수용 한도를 정해놓고 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난민의 수를 정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착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돈까지, 또 프로그램, 주거, 직업훈련, 의료 서비스 이런 걸 지원하는 난민법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난민들을 안전하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냐 이렇게 했을 때 각국의 괜찮은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가고 좋은 사람들이 매년 해마다 들어오는 숫자가 거의 100만 명이라고 해요. 평균 연간 1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소멸 국가라고 지금 걱정이 앞서는데 미국은 뭐 3억 3천 정도의 그런 인구가 있는데 계속 연간 100만 명씩이 들어오니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곳이죠. 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한국도 지금 미국으로 가는 숫자가 한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이렇게 이민법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갈수록 줄어들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땐 또 팍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부터는 팍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 또 팍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 정책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어 공부를 저희가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 표현을 한번 또 공부해 보시고, 어떤 그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 글을 작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디오피아에서 이민을 온 어떤 이제 세대가 되겠죠. 그분이 어떤 자기 어렸을 때 이민을 어떻게 왔으며 그 미국에서 어떤 경험 뭐 이런 것을 영어로 한번 써봤는데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hen my father arrived in America from Ethiopia.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1978년도에 이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제 he was resettled 다시 정착을 했고, 자, with the help of 누구의 도움으로? 자, immigration agency죠. 이민국의 이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to Peoria, 일리노이.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 이제 피오리아에 이제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he found a job working on the factory floor of Caterpillar Incorporation plant. 그러니까 캐터필러 회사의 어떤 그 공장의 플로어, 마룻바닥에서 working on, 일을 하는 job, 그런 job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by the time, 그때 my mother와 sister와 내가 join him 2 years later, 2년 뒤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정착하고 자식들이 왔는데, 그때가 이제 1978년도에 2년이니까 1980년도. 아까 카터가 아까 이민법을 통과했던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found a two-bedroom apartment 2 block from the Catholic school. My sister and I would attend죠. 그러니까 나와 내 그 시스터, 동생이 지금 다녔던 캐톨릭 학교로부터 2 블락이 떨어진 2개의 방이 있는 어파트먼트를 이미 아버지는 이미 발견했다, 찾았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으로 어떤 그런 것을 다 보장을 받았던 지금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대한 꿈. 자, 그것은 startling, American childhood. 아주 놀랄 정도의 미국인들의 어떤 유년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made more so. 근데 그 놀랄 만한 어린 시절을 더 이제 그토록 놀랍게 만들었던 것은 by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었냐면, 우리가 spent our weekend, 우리가 주말을 어디서 보냈냐면 Southern Baptist Church on the other side of the town. 도시의 다른 면에 있는 그런 베프티스트니까 침례교죠. 침례교에서 이제 주말을 보냈던 사실이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포용을 해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말도. My parents raised in the Ethiopian Orthodox Church. 자, 이디오피아가 원래 기독교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런 정통파 교회,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이제 raised, 양육이 됐던 나의 부모님들은 has never heard of Southern Baptist. 그렇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 침례교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come to America, 미국에 와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every Sunday, 매 이제 일요일마다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어디서? in front pew에서. pew란 말은 이제 교회 신도석이란 말이 pew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쪽 신도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고 또 처음으로, 그리고 only, 유일한 블랙 패밀리였다는 거죠. To have ever attended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에 attend, 참석했던 지금까지 유일한 첫 번째 흑인 가족이 바로 자기 가족이었다라고 이 작가님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이제 디노 망게스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78년생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때 나이가 이제 46세, 현재 46세인데 현재는 소설가이면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조지타운 대학을 나왔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문학 분야는 이제 리얼리즘, 포스트 마더니즘을 전공을 했다는 교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출신으로서 이민에 와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류 교수가 됐다. 꿈을 이룬 것이죠. As a writer whose work, 이분의 이제 그 작품은 is rooted.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런 asylum, 이런 난민, 아까 asylum 신청자라고 그랬잖아요. 난민의 어떤 그런 스토리에 대한 것을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뿌리가, 작품이. 자, I've sat in on numerous discussion.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토론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치, 그 토론회에서 이미그레이션 엑스퍼트, 이민 전문가들은 이제 디베이트, 토론을 했겠죠. The best alternate story, 최고의 대안 스토리를 이제 디베이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트, 던지는 것이죠. 파지티브하고 휴메인 라이트, 라이트란 말은 빛이란 말도 있지만 입장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란 뜻이 있다는 거, 라이트가 좀 어렵죠. 자,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휴메인,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이제 캐스트했다. 자, 캐스트란 말은 비추다, 뭐 제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문제를 더욱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면을 이제 그 던지는, 제기를 하는 그런 대체 이야기를 이제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이민을 왜 옵니까? economic necessity,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moral, 도덕적 또는 ethical obligation, 윤리적 그런 의무로 온다거나 또는 as part of our cultural heritage, 문화적 그런 유산으로서 일부로서 이민을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소설을 쓴다든지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the idea that the story.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요, can be changed. 바꿀 수가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래서 이분은 이제 sit on precarious premise. 자, 앞으로 다가올 그런 걱정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reinforce the idea that 어떤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냐면 the dominant narrative입니다. 즉, 지배적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actual, 실질적으로는 about migration, 이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니면 국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when in fact, 사실은 that's never been the case. 결코 그런 사건이 결코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when the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입니다. 그러니까 refugee, 그 난민을 다시 정착하게 하는 곳. 그러니까 난민 정착청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난민 정착청은 만들어졌습니다. 뭐 아래에서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그렇죠. 8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민청이.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416밀리언 달러의 그런 버짓. 그러니까 4억 1,600만 달러의 그 90% 이상이 was allocated, 할당되었습니다. 돕기 위해서. 뭘 도와? 스테이트 에이전시, 이 국가기관. 이 기관이 이제 커버, 아까 그 난민 정착청이 뭘 커버하냐면 medical and educational expense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적 또는 교육적 비용이 되겠죠. 그들의 refugee population에 난민 인구의 그런 그 비용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자, 커버란 말은 원래 이제 취재하다, 뭐 보장하다, 뭐 다루다 뜻이 많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4억 1,600만 달러의 90% 이상을 의료라든지 이제 교육 분야의 비용으로 이제 난민들의 인구에 샀다는 거예요. 아까 법이 통과돼가지고 80년도에. 자, that amount, 그 양은요, more than triple, 그 3배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의회가 지금 이제 allocate, 할당을 했죠. to the agency, 그 기관, 즉 난민 정책청에가 지금 정책청에다가 할당한 금액이 지금 3배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2 decades later, 20년이 지난 뒤에. 자, 그러면서 이제 make it that much easier. 그래서 더 훨씬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imagine, 생각하기를 뭘? wall, 이런 장벽들이 이제 고친다는 거죠. What we broke, 우리가 지금 깰 수 있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장벽을 지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더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난민 정책청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런 많은 장벽들을 부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대척점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런 이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제 누가 이제 되냐에 따라서 또 이런 정책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분이 지금 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어렸을 때 어떻게 왔고 어떻게 많이 국가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그 회상을 하면서 현재도 이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이민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갈등 문제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국적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난민 정착청에 대한 이야기도 새로 또 알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